나이 들면서 다리에 쥐가 나는 걸 별일 아닌 듯 그냥 넘기면 혈관이 막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다리가 꼬여버린 것처럼 확 땡기고 숨도 못 쉴 만큼 아파서 벌떡 일어난 적 있으신가요? 어찌할 바를 몰라 다리를 움켜쥐고 누웠다 일어났다. 식은땀을 흘리며 몇 분을 버티셨던 기억, 혹시 그 고통을 그냥 쥐가 났나 보다 하고 넘기시진 않으셨나요?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전 세계 건강 전문가들이 모인 기관에서도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건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몸이 먼저 알려주는 사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30년 차 의사 유정환입니다. 그간 뒤늦게 찾아온 수만 명의 어르신 환자들을 지켜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자다가 쥐가 나서 깬 적 있는 분, 허리나 다리를 움직이다가 퍽 하고 땡긴 적 있는 분이라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런 통증이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그 자리에서 바로 통증을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오늘 영상에 모두 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밤이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해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쥐겠지 하고 넘긴 게 사실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72살 김복자 할머니는 요즘 새벽마다 잠에서 깨십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쫙 들어가고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아야야 소리를 내며 다리를 잡고 한참을 주무르셔야 조금 나아집니다. 그냥 자려고 해도 통증이 남아있어서 뒤척이기 일쑤죠. 이런 일이 일주일에 몇 번씩 생기다 보니 이제는 잠자리가 겁이 나신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웃어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니 이상한 거 아닐까 걱정도 되셨대요. 어느 날은 새벽 4시에 너무 아파서 딸에게 전화할 뻔했다가 그냥 참고 누워 계셨답니다. 이렇게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걸 그냥 잠깐 생기는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밤에 자주 쥐가 나는 건 절대로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증상을 의사들은 야간 다리 경련이라고 부릅니다. 자고 있다가 다리, 발, 허벅지 같은 곳이 갑자기 꼬이듯 아프고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는 걸 말해요.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근육이 꽉 조여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근육이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낮 동안 걷기나 집안일을 오래 하셨거나 갑자기 안 하던 움직임을 해서 근육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몸속 물과 영양이 부족할 때도 쥐가 잘 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물 마시는 걸 깜빡하시거나 물 대신 커피나 찬 음료만 드시는 경우가 많죠. 몸 안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영양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놀랍니다. 이걸 전해질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근육이 잘 움직이려면 물이랑 영양소가 꼭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피가 잘 안 도는 경우예요. 나이가 들면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기도 하고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다리 근육에 산소나 영양이 제대로 안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근육이 힘들어지고 쥐가 나기 쉬워지죠. 그리고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 약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혈압약, 소변 많이 나오게 하는 약,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중 일부는 부작용으로 다리에 쥐가 잘 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쯤에서 헷갈리실 수도 있죠. 그럼 그냥 쥐인지 아니면 다른 병인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 쥐가 나고 몇 분 안에 괜찮아지고 가볍게 주무르거나 스트레칭하면 금방 풀리면 그건 보통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되고 점점 아파지거나 다리가 붓거나 열이 나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경우라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혈관에 문제가 생겼거나 신경에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복자 할머니도 그냥 쥐겠지 하고 몇 달 넘기셨다가
병원에서 다리 혈관에 작은 혈전, 그러니까 피가 뭉쳐 있는 게 발견됐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 수술을 해야 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은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쥐가 나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잘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어느 날 새벽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났습니다.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고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아이구야 하고 다리를 붙잡고 식은땀을 흘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손으로 막 주무르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쥐가 났을 땐 그냥 주무르기보다 근육을 반대로 쭉 늘려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손으로 잡아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손이 안 닿으면 수건이나 옷을 걸어서 당겨도 괜찮아요. 발가락이 위로 올라가고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나야 해요. 그 자세로 10초, 20초 정도만 천천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딱딱했던 종아리가 조금씩 풀립니다.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쥐가 났을 때도 살살 젖혀주듯 움직여주세요. 쥐는 근육이 놀라서 생기는 거라 조심스럽게 풀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허벅지 앞쪽에 쥐가 나면 서서 벽을 잡고 쥐가 난 쪽 다리를 뒤로 잡아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무리하지 말고 아프지 않을 만큼만 당기면 됩니다. 허벅지 뒤쪽에 쥐가 나면 바닥에 앉아 다리를 펴고 몸을 앞으로 숙여보세요. 뒷다리가 살짝 당길 정도까지만요. 쥐가 좀 풀렸다면 그 다음엔 손으로 살살 다리를 쓰다듬듯 주물러 주세요. 세게 누르면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으니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다리를 감싸주면 근육이 더 빨리 풀립니다. 몸이 따뜻하면 혈액이 잘 돌고 놀란 근육도 편해지니까요. 복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알고 나서 다리에 쥐가 나도 덜 무서워졌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안 당황하고 발가락부터 당겨요. 그러면 생각보다 금방 풀리더라고요. 할머니는 자기 전에 다리를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도 매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아파서 스트레칭조차 힘들 때도 있죠. 그럴 땐 손가락 하나로 꾹 눌러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지압점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신기하게도 쥐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쥐가 나면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다리를 펴는 것도 어렵고 스트레칭도 못할 만큼 아프죠. 그럴 땐 손가락 하나로 누르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압이에요. 지압은 말 그대로 몸의 중요한 자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아픈 근육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지압점은 위중혈위 위에 중가운데 혈피가 잘 도는 자리라고 불립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찾는 건 아주 간단해요. 무릎 뒤를 만져보세요. 앉거나 서 있을 때 무릎 뒤쪽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말랑하고 살짝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바로 그곳이 위중혈입니다. 쥐가 났을 때 그 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숨을 내쉬면서 3초 동안 꾹 누르고 다시 천천히 떼어보세요. 이걸 두세 번만 반복해도 놀란 근육이 조금씩 진정되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복자 할머니도 이 방법을 써보셨습니다. 밤에 발바닥에 쥐가 나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딸이 알려준 대로 무릎 뒤를 꾹 눌렀더니 희한하게 조금씩 덜 아파지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뒤로 쥐가 나면 먼저 무릎 뒤 눌러봐라고 이웃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시곤 합니다. 지압을 하실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절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너무 아프게 누르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어요.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부드럽게 누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지압은 스트레칭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칭이 너무 힘들 때, 움직이기 어려울 때 잠깐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쥐가 어느 정도 풀리면 다시 다리를 천천히 펴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어렵지 않죠? 지금 손가락으로 무릎 뒤를 한번 눌러보세요.
기억해두면 언젠가 꼭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쥐가 나지 않게 미리 막을 수는 없을까요? 네,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몇 가지만 지켜도 그 고통스러운 쥐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마르고 쉽게 놀라요. 하루에 물을 6에서 8잔 정도는 꼭 마셔야 합니다. 물 대신 커피, 탄산음료만 드시면 안 돼요. 특히 낮에 많이 움직였거나 땀을 흘린 날엔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해요. 물을 잘 못 마시겠다면 미지근한 보리차도 괜찮습니다. 단, 단맛이 나는 음료는 피해 주세요. 두 번째는 자기 전에 다리를 살살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잠들기 5분 전 침대 옆에서 다리를 쭉 펴고 종아리, 허벅지를 가볍게 늘려주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고 발가락을 쭉쭉 당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한 번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쥐 나는 걸 많이 막을 수 있어요. 김복자 할머니도 매일 이걸 하시고 나서 밤에 덜 깬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다리를 꼬지 않는 습관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고 앉으면 피가 잘 안 통해요. 오래 앉아 있을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가능하면 무릎을 나란히 하고 앉고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톡톡 털어주세요. 네 번째는 옷과 이불입니다. 잠잘 때 너무 꽉 끼는 잠옷이나 무거운 이불은 다리 근육을 더 긴장시킵니다. 헐렁한 옷을 입고 가볍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보세요. 발끝이 아래로 너무 처지지 않도록 작은 베개나 수건을 다리 밑에 살짝 받쳐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생활입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걷기, 집 안에서 다리 들기 운동, 가벼운 계단 오르기처럼 움직임이 있는 하루를 만들어주세요. 근육은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약해지면 더 쉽게 쥐가 납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의자에 앉아서 발끝 들기 10번, 서서 발뒤꿈치 들기 10번, 이것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하루 5분만 꾸준히 해도 다리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물 마시기, 자기 전 스트레칭, 다리 꼬지 않기, 편한 옷과 이불, 하루 5분 움직이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당신의 밤을 편하게 만들고 다리쥐를 멀리 보내줄 거예요. 하지만 혹시 쥐가 너무 자주 나거나 아무리 스트레칭해도 안 풀리거나 다리가 붓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있다면 그땐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복자 할머니의 이웃 68살 이만수 아저씨는 원래도 가끔 다리에 쥐가 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쥐가 난 뒤로 다리가 계속 붓고 발등이 빨갛게 변하면서 눌러도 아픈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길래 병원에 한번 가봤지.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리에 피가 잘 안 통해서 생긴 혈전, 즉 피가 굳어지는 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그 피가 굳은 덩어리가 위로 올라가서 폐색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냥 쥐겠지 하고 넘겼다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하셔야 할 이럴 땐 병원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신호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다리가 너무 붓고 열이 날 때, 특히 한쪽 다리만 유독 붓고 만지면 따뜻하고 발등이 붉어질 땐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게 아니에요. 꼭 병원에서 검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쥐가 풀리지 않고 계속 아플 때, 보통 쥐는 몇 분 안에 사라지지만 30분이 지나도 안 풀리고 움직이기도 어려울 만큼 아프다면 그건 단순한 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리가 차갑고 감각이 이상할 때, 쥐가 난 뒤에 다리를 만졌는데 차갑고 감각이 둔하거나 발끝이 하얗게 질린 것처럼 보인다면 피가 잘 안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절대 기다리지 말고 병원으로 가세요. 네 번째,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을 때 자꾸 휘청일 때 단순히 쥐 때문이 아니라
신경이나 허리 디스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통증 말고 힘이 빠진다는 느낌이 들면 정말로 신경이 눌리고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신호는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괜찮겠지 하고 하루 이틀 넘기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김복자 할머니도 말씀하셨죠. 예전 같으면 그냥 주물렀겠지만 지금은 붓고 열나면 바로 병원 갑니다. 아프다는 건 내 몸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작은 통증이라도 이상한 기분이 들면 참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걱정된다면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만 해봐도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 쥐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게 그냥 한 번의 통증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쥐가 났을 때는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서 근육을 쭉 늘려주고 움직이기 힘들 땐 무릎 뒤에 있는 자리 위중혈을 3초 눌러주는 것. 이제 기억나시죠? 그리고 평소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자기 전에 다리 스트레칭도 하고 다리 꼬지 않고 너무 꽉 끼는 잠옷은 피하고 하루 5분만이라도 몸을 살살 움직여주는 것. 이런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도 사실 40대 중반부터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어요. 그땐 그냥 오늘 많이 걸었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저리고 붓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가보니 혈관에 살짝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몸은 미리 알려준다는 말을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쥐가 자주 나거나 밤마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쥐가 나서 겪었던 일, 그때 어떻게 풀었는지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설명을 드리는데도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밤이 쥐 없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다리로 편안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